아버지가 장남인 형만 예뻐해서 형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준다고 하고 돌아가셨다. 내가 뭐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고. 네네네. 뭐 얘 안 주고 싶으면 안 줄 수 있어요. 그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분란이 일어날,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신주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요정 이가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 제3탄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아버지가 장남인 형만 예뻐해서 형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준다고 하고 돌아가셨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이에 환원하신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가 좀.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아버지 그릇이 뜻은 안 알겠지만 돼서. 좀 아깝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쵸, 내, 자식인데. 내 돈이었는데 원래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상속의 끝판왕, 유류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신신당부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변호사님, 그러면 유류분 제도가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나름 쉽게 해보겠지만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우선 유류분이란 뭐냐면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이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네네. 처리할 수 없도록 일정하게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될 부분, 이걸 유류분이라고 그래. 이건 침해하면 절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이제 마음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가 있어요. 재산 처분에 대한 네네네. 자유가 있잖아. 내가 네네. 뭐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고, 네네네. 뭐 얘 안 주고 싶으면 안 줄 수 있어요. 그쵸. 그게 이제 자유인데 상속의 이제 처분에 대한 자유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제 분란이 일어날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계 유지가 막막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걸 두 개를 이제 좀 절충해서 그러니까 상속 재산의 이제 처분,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과 남은 사람의 이제 상속인의 생활 보장 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해볼까 하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유류분이라는 거죠. 전 사실 생활보장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 뭐 신경 써야 돼. 뭐 내 재산 내 맘대로 하면 어때? 근데 제가 보기엔 생활보장도 있지만 너무 안 남겨놓으면 사실 아주 그냥 그 가족 사이에 남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엄청 싸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은 남겨줘야 적더라도 좀 이렇게 좀 감수하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그냥 대판 싸우겠죠. 네,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도 그렇죠. 하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유류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류분 권리자는 누구고 또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해요. 예, 우선 유류분 권리자는 누구냐? 네. 바로 상속인들입니다. 네. 상속인들 그때 했었죠? 지난 네. 시간에 한 것 같은데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 아래.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직계비속, 네, 아래. 직계. 그러니까 아들, 손자, 그쵸. 증손자 이렇게 쭉 네, 내려가는 네. 거. 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위에. 위로 가죠. 맞아요. 엄마, 할아버지, 그다음에 그쵸.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누나, 동생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4순위가 이제 8촌 이내 반계율조 이렇게 되는데 이 배우자의 경우는 그때 뭐라고 그랬죠? 배우자도 사실 1순위에서 같은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순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1순위와 2순위가 동순위로. 네네, 동순위. 그러니까 1순위가 있으면 1순위와 같이, 네. 2순위가 있으면 2순위와 같이. 네.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더 이상은. 그때는 단독 상속. 이렇게 상속인이 기본적으로 유류분권자가 되고 뱃속에 있는 태아도 네. 얘가 이제 살아 나오면 그때 얘도 마찬가지로 유류분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니까요. 다만 한 가지 안 되는 사람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그쵸. 이제 애초부터가 상속인이 아닌 거야. 네네네. 상속인이어야 아까 유류분권자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맞아요. 그럼 유류분 어떻게 되느냐? 원래 법정 상속분의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2분의 1. 그러니까 원래 자기 상속분에다가 최소한 2분의 1만큼은 50%. 네. 50%. 네. 그러니까 50%. 50%. 네. 그다음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달라지네요? 달라져요. 비율이 달라져요. 3분의 1인 거 몰랐어요. 그다음에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되는구나. 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또 아까 배우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1순위 또는 2순위랑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쵸. 그때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때의 비율은 뭐냐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1.5예요. 네네. 1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거기 1.5에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요게 좀 이제 복잡한 게 엄청 들어가게 복잡할 되는데 것 같아요. 우선 유류분을 산정하려면 재산형 가액이 나와야 돼요. 이제 얼마냐 재산이. 그런 건 이제 현재 재산이 나와야 조회해 본다고 했죠? 뭐 그렇게 그때. 찾아낼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내가 계산하는 방식이 뭐냐면 상속 개시 시. 그러니까 상속 개시 시는 사망했을 때거든요.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재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미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이미 재산을 다 증여하고 이렇게 했어. 네. 그러면 재산이 너무 적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증여한 재산은 또 거기다 플러스해. 사전에 이미 증여했던 것들은 네. 플러스해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면 네. 내가 지금 남은 재산이 딱 해봤더니 5억이 남아있어. 네, 그 이제 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남아있는 게 5억 남아있다는 그렇죠. 거죠? 제 상속 개시시, 그러니까 네네. 사망할 당시 보니까 네네네. 5억이 남아있어. 근데 보니까 이미 살아생전에 장남한테만 2억을 줬어. 아, 살아있을 때. 어. 네. 그러면 원래 이것도 포함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재산이 7억인 것처럼 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네. 여기 봤더니 또 빚이 좀 있어. 네. 은행에 뭐 대출금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게 한 1억이야. 네. 그럼 1억을 빼. 오. 그럼 얼마예요? 5억 더하기 2억에서 네. 1억을 빼면 얼마예요? 남은 건 6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저 진짜 궁금한 게 요즘에 결혼할 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들이 예. 자식들에게 집을 해주는 경우가 특히 아들 있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상속해서 예. 이 유류분 할 때는 산정을 할 때는 거기다 더해야 돼 재산에다가. 이게 다 더해지는 거네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내가 침해된 아.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유류분 산정할 때는 네. 상속 개시 시에 있어 남아 있는 재산에다가 이미 증여하거나 아니면 유증하거나 이런 재산들을 더하고 네. 거기서 이제 빼는 건 뭐냐면 채무를 빼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때 증여는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상속 개시 시, 그러니까 사망하기 1년 전에 한 것까지만 원래 포함이에요. 그럼 1년 이전 거는 원래는 아니야,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문제는 그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 예를 들면 남한테 네네네네. 예를 들면 얘는 1억을 줬어, 네, 증여했어. 네. 이 경우는 1년 이내 한 것만 포함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장남한테 2억을 그쵸, 줬다. 그쵸. 뭐 결혼 같은 거 아직 근데 한참 그거는 젊으실 때잖아요. 네.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어요.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더해야 돼. 피상속인들한테 준 거는 다 더하는 거야, 무조건. 이거는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1년 이내에 한 것만 포함이 되는데 증여한 거는 네. 다만 상속인들한테 한 거는 네. 그중에 공동상속인들 중에 한 사람한테 만약에 증여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네네네. 시기와 상관없어요. 아주 옛날에 했다 하더라도 그건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포함된다고 하는 게 어쨌든 부동산일 때 확실히 확 티가 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뭐 약간 뭐 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몇 알기가 점 좀 이런 거 쉽지는 어떻게 않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는 게 또 사실 나중에 유류분 콜 청구할 때 그게 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럼 이거 다 어쨌든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힘들어지긴 불가능하겠다. 하긴 하죠. 야. 그다음 아까 1년 이내 한 것만 된다고 그랬었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일 경우? 근데 예를 들면 네. 그게 유류분 침해한다는 걸 알면서도 했으면 1년 이전 것도 돼요. 유류분 침해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예요? 재산 따져보니까 이거 하면 이 사람이 원래 법정 상속분의 예를 들면 자식 같은 경우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더 그 사람 그만큼 못 가져갈 것 같아. 그런 걸 알면서도 증여를 받았다. 아. 그러면 그때는 여기 재산에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알고서 한 거와 모르고 한 것도 달라요. 기본적으로 네. 1년 이내에 한 네. 증여에 대해서만 포함시키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 상속인 중에 한 사람한테 증여한 거는 시기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게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걸 알면서도 한 거는 1년 또 상관없고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규정이 아주 그러니까 디테일하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채무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상속세도 내야 되고 상속 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해서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돼요. 안 돼요? 채무를 뺄 때는 뭐냐면 네. 공제돼야 할 채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예를 들면 빚 같은 거.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채무만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 같은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돼요. 뭐 누구한테 빌렸다든가 은행 빚이라든가 네. 대출금이라든가 네. 이런 것만 뺄 수 있지. 내가 상속세 내야 되니까 이것도 미리 빼자.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상속세 내니까 빼자. 이런 거 다. 이런 건 안 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금액을. 그래서 이거 그렇군요. 공식으로 한번 보시면 자막이 나올 겁니다. 공식 보면 네. 적극 상속 재산에 그러니까 사망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에다가 아까 뭐라 했죠? 증여한 거를 더한다고 네네네. 그랬죠? 거기서 뭘 빼라고 그랬죠? 빚. 채무를 빼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각 상속인별로 이제 유류분 아까 뭐라 했어요? 원래 법정 상속분의 그 직계 비속은 2분의 1, 2분의 1. 직계 존속은 3분의 1 1. 이런 식으로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하기면 돼요. 네네네. 근데 다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예전에 자기도 이름을 좀 받았어. 네. 증여를 받은 게 네네네. 있어. 그런 경우는 또 그것도 이제 특별 수익액이라고 해서 거긴 또 빼줘야 돼. 왜냐면 이미 미리 받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빼면 공식은 적극 상속 재산액 더하기 증여액에서 상속 채무액을 빼고 거기다가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한 다음에 특별 수익액을 뺀 게 바로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입니다. 네, 말만 들었을 때는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싹 됐어요. 그렇죠. 이거 네. 자막으로 공식 나가니까 꼭 네.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유류분 제도, 유류분 산정,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